어제 갑자기 제가 방송 중에 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발로 돌았던 네. 네. 지라시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페이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헌재에서 선고일이 잡혔다 그러면서 문서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네. 어제 갑자기 4월 4일 11시로 탄핵 선고일 기일이 잡혔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기습적으로 이렇게 그 선고일 정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지라시를 봤는데 네. 저도 보통 지라시 내용이 이제 좀 사실 확인이 안 된 정보잖아요. 근데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있고 해서 상당히 좀 신빙성 있게 보긴 했습니다. 그 지라시는. 근데 그 문영배 그 소장 대행이 사실 문영배 재판관이 이 선고기일을 잡는 데 있어서 키를 쥐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판소장 대행이 선고기일을 재판관들과 협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웬만하면 다수결로 하겠지만 마음 먹으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제 그 본인 임기인 4월 18일 이전에 선고기일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 사건을 두고 그냥 퇴임을 해버릴 것이냐, 이게 제일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그 전에 이 자기 임기까지 이걸 선고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임기 전에 선고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4월 4일이 가장 유력한 날이긴 합니다. 4월 11일은 바로 퇴임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보통 퇴임 일주일 전에는 재판관들이 보통 그 선고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4월 4일이 넘어가면 이제 임기 만료 때까지 안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4월 4일로 잡힘으로써 이제 뭔가 임기 만료까지 하고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임기를 연장시키고 뭐 마은혁 후보를 강제하는 법안을 넣어서 어떻게 좀 현재 구도를 흔들어 보려는 그런 좀 꼼수는 이제 더 이상 통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예상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오락가락해요. 네. 뭐 8대 0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다음에 뭐 4대 4라는 찌라시가 막 돌았죠. 맨 처음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경로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6대 2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7대 1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5대 3이다 그러면서 울먹이는 사람들도 있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8대 0이라고 해놓고는 어떤 사람들은 불복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신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내로남불하고 딱 그 일관성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뭐 마치 법치주의도 좀 지켜야 되고 뭐 중도 보수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서 온갖 좀 뭐 정의로운 척 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문현배 소장이 이 선고기일을 못 잡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뭔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는지 이상하게 법안도 막 통과시키려고 하고 천박 당사도 치고, 그 다음에 쌍탄핵하겠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복귀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무 부총리를 동시에 탄핵하겠다. 좀 되게 무리한 장면들을 많이 양산을 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좀 그 탄핵 재판의 결과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되는 걸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결국 문영배 소장 대행이 선고기를 잡은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한 해석론이 갈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냥 혹시 지금 5대 3 구도였는데 그 중에 재판관들이 일부 마음이 바뀌어서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6표가 모였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잡았다라고 이제 민주당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전까지 문영배 그 소장 대행이 선고기일을 못 잡은 게 상당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2주 만에 선고할 거라고 다 예상을 했고, 그렇게 예상한 근거로는
그 재판하면서 초시계도 갖다 놓고 반대 신문권도 보장 안 하면서 급하게 서둘러 왔지 않습니까? 급하게 서둘러 온다는 거는 빨리 선고하겠다는 게 국민 누구나 눈치챌 수 있을 정도였는데 2주 만에 선고 못 하고 그 다음 주 넘어가고 그 다음 주 넘어가고 그 다음 주도 넘어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려 35일 만에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6표가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논의가 교착 상태에 있고 분명히 현재 만장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만장일치를 예상하는 분은 뭐 공개된 방송에서 그냥 지지자들 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견이 강하게 표출됐던 것은 맞는데 지난 금요일을 넘기고 어제 이제 선고기일을 했는데 그 사이에 뭔가 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다급하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마녀 후보 임명을 강제하는 이런 법안들을 마음대로 통과시키려고 막 소위도 열고 진짜 급해 보였거든요. 그 상황을 뻔히 지켜봤는데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각하하려던 재판관들이 마음을 바꿔서 인용할 가능성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각 각하 의견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민주당이 얼마나 폭주하는지 결국 민주당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정권 가져가면 어떻게 할지 그 약간 폭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 모습을 뻔히 보면서 거기에 압박에 굴복하거나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일 재판관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 민주당의 해석론, 특히 문영배 재판소장이 이제 됐다, 탄핵 인용에 6표가 모였다라고 해서 잡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런 걸 취재를 했는데, 갑자기 기일이 잡혔잖아요. 네. 기일이 잡혔다는 건 보면 편결이 끝났으니까 기일이 잡혔겠죠. 네. 편결이 끝났다는 거는 헌재 재판관들 8명 중에서 탄핵의 인용인지 기각인지 이 결론이 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덕수 선고가 나기 이전에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나기 이전에 두 재판관이 한덕수 선고를 빨리 내라. 문영배 재판관, 문영배 대행을 향해서 빨리 선고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평의에 임하지 않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네. 대통령 평의를 시작을 하면 20분 혹은 3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네. 네,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그래서 문영배 대행이 계속 한덕수 선고를 계속 질질질 끌었잖아요. 네, 한덕수 총리 선고도 끄는 게 너무 보였죠. 엄청 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기일을 결국 잡게 됐거든요. 이 두 재판관의 압박에 따라서. 네. 그런 다음에 한덕수 선고를 잡았고 그 이후에 대통령 평의가 진행이 됐고 그런 다음에 기일이 잡혔다. 네. 이렇게 전 취재를 했거든요. 네. 자, 요런 상황의 배경이 있다면 자, 대통령 평의 결과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유추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전 지금 취재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저는 신빙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중앙지검장 등 검사에 대한 탄핵보다 변론이 더 먼저 종결이 됐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쟁점도 더 간단하고 그리고 사건의 중요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도 중앙지검장은 탄핵을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시키면서 한덕수 총리 거는 복귀를 안 하고 민주당이 마치 기세등등 해가지고 뭐 한덕수 총리 거는 나중에 선고하라는 등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영배 대행이 자연스럽게 잡은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푸시를 하고 압박을 했으니까 압박에 좀 밀려나서 사실 이치로 따져보면 그게 한덕수 총리를 빨리 복귀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다른 재판관도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결국 복귀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번에 뭘 알 수 있냐면 이번에도 선고기일을 갑자기 잡은 것이
그 전까지 어떤 움직임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이거 사건을 두고 도망가려고 하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급하고 쌍탄핵 정도가 아니라 국무위원들을 전원 다 탄핵해가지고 줄탄핵을 하겠다, 동시탄핵하겠다. 만약에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국민 앞에 오만하고 무도한 모습입니까? 그렇죠. 좀 자기들이 나이스하고 겸손해 보여야지 정권을 가져오는 데 유리한데 굉장히 국민을 거의 무시하고 국익을 완전히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여가면서까지 했던 것은 이게 지금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재판을 미뤄왔는데 저는 이번에 그 탄핵 재판의 선고 결과가 잡힌 것도 결국은 그때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재판관들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을 것이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이 6년 임기지만요. 거기를 평생 직장처럼 생각하고 다니는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구관들도 그 임기가 재판관들 임기랑 죄송합니다. 네. 재판관들 임기하고 이렇게 연동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그만두지만 나머지 재판관들은 4년, 5년, 6년에 가까운 임기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해요. 그래서 퇴임식까지 합니다. 이제 열흘 좀 네. 남았습니다. 2주 그런 다음에 남았습니다. 네. 민주당이 억지로 법을 만들어서 헌법에 분명히 임기가 6년이라고 했는데 법을 억지로 만들어서 임명장도 없이 그 법에 민주당이 깔아준 판대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임명하듯이 해서 슬그머니 헌법재판관들이 다시 들어와서 재판을 한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아무도 존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 이중대처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무슨 위상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딱 헌법에 명시돼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헌법에 딱 규정돼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그게 위상 같은 거거든요. 법률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민주당 마음대로 임기를 연장해주면 헌법재판소가 좋아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임기 6년으로 돼 있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또 바꿔서 임기를 5년으로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부터 해서 남아있는 재판관들이 이거 사건을 두고 가버리면 헌법재판소가 뭔가 그 판결 구도 때문에 일부러 선고를 미루고 또 선거를 미룬 결과 민주당이 법안을 함부로 만들어서 또 재판관들의 임기가 임의로 막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죽는 거다. 이런 식의 강한 어필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딱 그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한덕수 총리 거랑 마찬가지로 대통령 것도 안 잡으면은 이거는 진짜 문제다라고 강하게 했고 그 강한 합리적인 주장이니까 문현배 대행 입장에서는 그걸 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관 두 사람이 한덕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를 빨리 기일을 잡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탄핵 평의에 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번, 4번 정도를 20분, 30분 만에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면서 문대행이 어쩔 수 없이 네. 이렇게 하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대통령 선고를 기일이 계속 연기가 되면 정말 자기 임기 내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덕수 탄핵 선고 기일을 지난주 월요일 날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네. 임기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임기가 늘어날 방법이 없어요. 헌법 때문에. 그리고 법을 민주당이 함부로 통과시킨다 한들 저희가 대통령 제2요구권을 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그냥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이후로 가면 오히려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을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탄핵에 인용하자는 의견이거든요. 그 판결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마은혁 후보가 중간에 들어가고 임명이 된다 한들 -2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탄핵이 기각하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이게 문영배 대행 입장에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